안녕하십니까. 축신문고 평택촌놈 정호영입니다. 지수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투자자분들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내용의 정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sentv.co.kr로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시고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샘플러스 무료 방송 1개월 이용권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샘플러스 최강의 멘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끼,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오늘 정재훈, 최명성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참 어려웠죠? 예,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당히 좀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었었어요, 오늘 하루가. 또 지난주만 해도 이제 이천선에서 오늘 그때 이제 방송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예. 근데 이제 너무 큰 그 차이가 났었죠. 180도가 바뀌어버렸죠. 지금 네. 오늘 같은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께서도 어떻게 오늘 보내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과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외국인이 생각지 않는 배신을 때린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장 이슈토크하고 그리고 이번 주 이슈토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장 이슈앤토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토크입니다. 국내 증시 끝을 모르는 추락행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대량 매도 공세 지수가 털썩. 네. 세 번째입니다. 날개 달린 IT 업종 상승의 브레이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오늘장 이슈 앤 토크 이것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금일 삼성전자가 급락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 약 75% 이상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도 당연히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 가까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의 급락은 일단 코스피 시장의 급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급락을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투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연쇄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도 장중에 어느 정도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의 기회를 좀 엿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 막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반에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간대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보여드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해외 지수가 좀 있습니다. 해외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러셀 지수라고 좀 있을 겁니다. 러셀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좀 보게 된다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셀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 종목군들이 2000개를 모아놓은 그런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여전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커플링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그 종목 하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일단 러셀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에 일단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한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께서는 그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그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전 종목을 다 제가 돌려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외국인이 한 9,300억을 매도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7,300억을 매도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부품주 그 코스닥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IT 부품주를 빼놓고는 큰 그 이변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제 도표를 보시면 코스피 20 종목을 보시면 현재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놓고는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1% 이내, 2% 이내, 뭐 현대차, 기아차 그런 종목들, 뭐 다른 뭐 SK텔레콤,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KB금융주 그렇게 빠진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배신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오늘 기관이라든가 개인 쪽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외국인의 하루 배신이라 생각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침착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원인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 다 알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에서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던졌으니까 하락은 했지만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하락 원인과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정재현 멘토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삼성전자의 급락의 이유는 일단 오전 장 시작하기 전부터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줄어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악재성 리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부정적인 리포트에 좀 영향을 받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장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이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특히나 평상시보다는 월등히 많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매도에 대한 매물이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종가가 140만 원대 초반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30만 원대 후반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큰 박스로 일단 틀을 놓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 주느냐 아니면은 매도세가 멈추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만 45만 5천 주 정도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었거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10분의 1도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겹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의 매도 이 부분들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재현 멘토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최명석 멘토에게는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네. 이제 원인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저는 좀 앞으로 하락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음 주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 목표가 삼성전자가 210만 원이다. 갤럭시 4가 더 이렇게 많이 팔린다 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갤럭시 4 판매량이 줄었다. 또 IT 부품주의 납품량이 20-30% 줄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거의 뭐 삼성전자가 도표 보시면은 외국인이 45만 주를 매도했고요. 이게 도표 보시면 기관에서 4만 주, 금융투자 3만 8천 주, 보험 6,700주, 뭐 기관 투신에서는 조금밖에 안 샀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39만 주, 약 40만 주를 샀는데 이건 개인이 제가 생각할 때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밑에다 좀 저가에 살려고 받쳐놓은 걸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주 또 주의하시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보면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제 도표 한번 좀 틀어주세요. 일봉상 보면 지금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고점에서 횡보하고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좀 주시하셔야 된다. 이제 기술적으로 단타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큰 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앞에는 아무런 장사가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외국인을 이기겠습니까? 기관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할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빨리 매도하시고 사겠다는 분들은 향후 전망을 잘 지켜보시면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지면서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못지않게 사실 그 코스닥의 IT 부품 업종은 주로 이제 삼성전자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걱정하실 텐데 정재현 멘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일단 이 IT 업종 여전히 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중소형주들의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어떤 섹터들보다도 IT 섹터에 대한 EPS 증가치, 즉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단계 오버된 그런 모습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가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대체적인 대체주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어느 부품업체가 삼성전자를 공급을 하는 그런 비중들이 과도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단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된다면 일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KH바텍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LG라든가 해외 기업들까지도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 한번 보신다든가요. 아니면 갤럭시 S4가 부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노트3를 출시를 좀 앞당길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관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무튼 뭐 어떠한 이 기능들을 장착을 해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과거에 좀 올해 연초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애플이 어센텍이라는 지문인식 기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문인식 관련 쪽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도 마찬가지로 지문인식에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게 된다면 쿠르셜텍이라는 기업들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능, 지문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탑재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데도 틈새적인 그런 종목으로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닥의 IT 업종이 최근에 덩달아서 7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보유자들이야 이거를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지 보여야 되는지. 근데 없는 사람들, 네. 미보유자들은 지금 매수기입니까? 아니면 관망합니까? 저는 관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스닥의 신용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그 4조 8천억으로 요 근래 들어서 사상 최대 이게 많은 물량인데 일단 신용이 많고 삼성전자 하락세가 진정이 되어야 이제 그 IT 부품주가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IT 부품주 한 20여 종목을 살펴봤는데 10종목은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그다음에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보고 그때 다시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성하지 마시고 지금 현금 보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IT 부품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어느 정도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과감히 매도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삼성전자의 반등을 보고 그때 단타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견해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코스닥의 IT 업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10개 중에서 8개가 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주가 논란에서는 이미 다 고평가됐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평가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단타 당일 매매나 뭐 1박 2일 코스의 단기 매매는 찬성하는데 추세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초반이나 중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 대응해 주는 건 무리가 없는데요. 다만 연초라든가 봄처럼 추세 매매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 수급 특징 한번 정재훈 멘토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 이번 주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만 좀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한 주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누적 기준으로 약 7,800억 이상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 개인들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누적 기준으로 약 7,800억 이상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은 주 초반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오늘 시장이 밀림으로 인해서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었고요. 일단 누적으로는 1,100억 이상 좀 매수해줬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기관 쪽 같은 경우라면 지수의 방어 역할을 할 뿐이지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하기엔 여전히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개인은 일주일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2,3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460억, 그 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라면 1,800억이 넘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이번 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미국에 대해서 이 출구 전략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섰습니다.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좀 확대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늘 삼성전자의 모습처럼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의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투매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던 부분들은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도를 하고 거래소 시장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 섹터로 어느 정도 포트 비중을 좀 담아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좀 현재 수급적인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맥상통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을 했습니다. 즉 저가 메리트가 좀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반등적인 그 요소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굳이 투매가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참하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든가 아니면 뭐 그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훈 멘토 이제
이어서 이제 네. 최명선 멘토께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수급 이제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는데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기관 매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네. 수급 전반적인 체크와 예. 과연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와 코스닥에서 기관 매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거 좀 잡아주시죠. 네,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이번 주 있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이번 주 거래소에서 7,846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46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또 선물은 23,767계약을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를 요약하자면 외국인 매도가 많았다.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과 선물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고요. 거기를 기관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불안한데요. 기관이 1,161억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1,853억 매도. 그 다음에 선물에서 2만 계약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좀 많이 하락폭에서 좀 받쳐줬는데 그래도 좀 미비하다. 근데 개인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은 이번 주에 그 거래소에서 6,572억을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 2,351억,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4,270 계약이 매수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한 게 아니라 밑에서 걸어놓은 걸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갑자기 외국인이 이런 변심이 나왔는데 일본이 지금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좀 호재로 알았는데 같이 더불어 가는 동조화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지 자기들이 손실을 보면서 절대 매도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도를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주의하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개인들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하시고요. 개별적으로 좀 테마주라든가 개별적으로 바닥에서 튀는 주식을 잡아서 단타나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장 이슈와 이제 수급 동향 잘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SHBC 은행이 이제 발표한 이제 중국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49.2를 기록하면서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점검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STX 그룹주의 끝없는 하락,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 남북 경협주,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대화를 제외했는데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결국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정재현 멘토. 네.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예, 일단 일본 시장은 선진 시장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지수가 일단 차트의 모양새가 좀 비슷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의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중국 시장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부양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부양 쪽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의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내수 부양 쪽에, 내수 경기 부양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 쪽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GDP 정도에서 8% 정도의 상승은 무난하게 좀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탄력을 좀 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하필 중국 쪽을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 과거의 중국 섹터라고 좀 불리는 그런 섹터들, 화학이라든가 조선, 기계, 철강,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 쪽에 상당히 좀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단 경기 부양 쪽을 하는 게 아니라 내수 부양, 내수 안정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탄력을 좀 받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면 중동 쪽에서도 여전히 경쟁 상대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중동 쪽에서도 화학 쪽만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 증설을 좀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좀 갖추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치고 덮친 격으로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 있어서는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맞춰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시장이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시장은 다만 그냥 선진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금의 유출이 되고 나서 다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본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건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 쪽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방금 그 정대윤 멘토께서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조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도 빠지고 있고요, 일본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화 시대에 동조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따로따로 노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끼어서 중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는데 일단 일본이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15,000포인트에서 13,0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요. 그게 진정이 되고 돌 때 우리나라도 약간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동조화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약간 그 하락세를 멈추고 진정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우리나라 지수만 보지 마시고 일본 지수와 중국 지수도 봐가면서 거기가 안정을 찾고 시장으로 상승세가 나올 때 우리 그 시장도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STX 그룹주인데요. 상당히 그 암울한 그 전망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결과가 안 좋은데요. 정재훈 멘토께서 먼저 STX 그룹주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X 그룹주들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과거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과거의 금호그룹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금호그룹주들이 많이 좀 쪼개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어느 정도 이 주가를 회복해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끝없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호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일단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 감자도 있었고요. 유상증자 있었고요.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픔을 좀 줬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STX 그룹주들도 아마 좀 쪼개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STX 페노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인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감자라든가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X 그룹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지금 현재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올해 트렌드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2013년도의 트렌드는 턴어라운드, 즉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STX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우량한 자회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실적조차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STX 그룹주들은 관심에서 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명석 멘토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나 추가 질문을 이제 같이 할게요. 네네. 근데 좀 전에 이제 정도현 멘토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관련돼서 다 전망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영위하는 쪽이 뭐 조선, 예. 뭐 기계,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뭡니까 해운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완전히 빼자 그랬는데 네.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그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STX 페노션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나 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말 많은 곳에는 꼭 무슨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STX 페노션이 지금 5만 원짜리가 2,500원이 왔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 투자자들 보시면 거의 3만 원대, 2만 원대 사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단지 좀 볼 게 있다면 저희 이 차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 STX 페노션에 보면
STX의 8인이 지분율이 36%고요. 다행히 한국산업은행에서 지분율 한 1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왔는데 이 회사를 없앤다거나 뭐 부실 기업을 해서 상장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론이 우세한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그 자회사든 지주회사든 실적이 좋은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는 기관이든 어떤 단체이든 민감합니다. 만일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서 살 것 같으면 벌써 뭐 상한가가 몇 방 갔겠죠. 근데 지금 여러모로 안 좋고 산업은행에서도 인수를 하니 안 하니 오늘 뭐 STX 패널션 법정관리 신청했는데 절대 떨어진 종목이 약간 반등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다른 대북주라든가 뭐 IT 그 부품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반등할 때 그쪽으로 가시지 절대 당분간 STX 패널션이라든가 STX 관련주로는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STX 그룹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는데 결국 그게 뭐냐? 가치 없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해도 되는데 추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STX 그룹주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엔 뭐냐면 6일이었죠. 현충일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북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될 거다 해서 기대가 많이 됐는데 지수는 폭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북한 경업주들은 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 북한과 관련된 이 요인들 어떻게 우리 시장에 앞으로 적용이 될까요? 예, 오늘 같은 시장에서 대북 관련주들 하나 잡고 있었으면 참 시장이 편안한 그런 하루를 좀 보내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개성공단과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제기를 하자라는 그 회담에 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도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회담을 좀 재개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잘 되고 났다면 일단 어느 제도적인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군들이 무더기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현재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그냥 카더라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급등락을 좀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로만손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실적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주 관련주로 엮이면서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즉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병선 멘토께 제가 그 실전적인 걸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예. 조정을 받으면 다음 주에도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더 깊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주식 승천에서 제가 광명전기를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점상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예. 계속 뭐 몇 번 더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저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한 상한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매수한다는 좀 염려가 되고 저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이렇게 대화가 앞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참으로 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한발 리스크가 꼭 우리 개인들에게는 1년에 한 3개월 정도 많은 리스크를 줍니다. 그 3개월 정도 가야 할 장에서 북한 리스크가 꼭 발목을 잡아서 사실상 우리 개인들 피해는 수십조가 넘습니다. 더구나 뭐 우리 무기도 많이 사야 되고 또 뭐 리스크 때문에 1년에 우리나라 이자도 12조가 더 나간다고 하는데 제발 좀 더 이상 북한 리스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오늘 좀 장이 좀 빠져서 안 좋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에 제발 북한 리스크는 좀 없어져서 1년에 거의 해년마다 보면 두세 달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시간과 많은 돈을 낭비하는데 그런 일이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북 관련주라든가 뭐 관련 행사라든가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앞으로 다 전망을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네. 예, 북한 관련 리스크가 없으면 좋겠다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대북 송정 관련주가 추세적으로 갈 거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수요일 날 사실은 눌림목에서 다 매수시켰는데 오늘 다 무더기 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입니다.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cntv.co.kr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문구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레스에서 제공하는 1개월 유료 방송 이용권을 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인데요. 정재훈 멘토 직접 받아보시죠.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이요. 예. 예, 매수가 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700원에 30%입니다. 16,700원에 30%요. 예. 예, 약간 좀 큰 폭의 좀 손실 권역이신데요. 어떤 게 제일 좀 궁금하신가요? 며칠 전에 네네. 거기 18,000원까지 갔는데 네. 실적이 안 좋다 해갖고 한가를 맞고 한 며칠 동안에 많이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갖고 있으면 본전이 오나 싶어갖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상당히 좀 잘 나갔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새에 참 급락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된다면 1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다지 좀 좋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이 2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동차 부품 섹터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럭저럭 좀 괜찮게 나온 부분들인데요. 엔화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부분들은 원화도 일단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세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를 갔을 때에 대량의 좀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특히나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참 웃긴 부분들은요. 투매를 하게 되면 꼭 기관 쪽에서 주체를 해갖고서 투매가 좀 나옵니다. 100만 주 넘게 투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았다라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목표가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 하한가를 갔을 때 그 저점이죠. 15,400원 정도를 일단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400원을 놓고 일단 반등의 목표치를 놓고 보시되 손절가는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5,400원 정도로 놓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라는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조금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군에 대해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NT중공업이요. SNT중공업이요? 네. 매수 가격이 얼마죠? 14,700원 정도 되네요. 네,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네, 한 20% 좀 안 돼요. 네, 근데 14,7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사실 거의 단기 고점인데요. 네. 이때 그 매수하신 마인드가 단기 매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세 매매 하신 거예요? 저
이거는 20% 들어간 이유가 좀 이건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꼬리를 살짝 들고 올라와가지고요. 네.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산 거거든요. 이거는. 아, 중장기로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화 네. 끊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 지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수가 빠지면요, 확률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빠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운송 장비 업종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S&T 중공업만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적정주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적정주가로 말하면 이거 지금 2배 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업종이 빠지면 다 빠진다는 이런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만약에 테마주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하필이면 테마주가 된다고 해도 방위산업 테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자, 지수가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빠지겠죠? 두 번째,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운송 장비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세 번째, 테마주가 돼서 혹시라도 올라갈 어떤 기미가 있으면 좋은데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전략을 짜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목표가는 이제 본전 플러스 0%에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20% 손절이 낫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완전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차피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더 빠질까 말까 이런 고민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했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초단타나 단기 매매는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좀 약간 과열권에 매수해도 운 좋으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기 매매는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야 여기서 지지가 될까? 더 빠질까? 이때 매수하시는 게 중기 매매죠. 일단은 그 타이밍이 잘못됐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S&T 중공업 이거 괜찮습니다. 가치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억울한 종목인데 이것만 억울하냐? 그렇지 않아요. 운송 장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억울한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S&T 중공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관망하시고요. 지수를 먼저 보자 설명드리겠고 제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는요. 최병석 멘토께서 직접 받아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인터로조 얼만큼 몇 프로 정도 매수하셨나요? 얼마에? 16,200원에 10%요. 16,200원에 10%요. 네. 오늘 장이 많이 빠졌는데 약 4% 정도 상승이 됐네요. 예. 네, 비중도 좋고 해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예. 다행이고요. 제가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인터로저는 우리 사모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참 좋은 회사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콘택트 렌즈 회사인데요. 제가 잠깐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아주 좋아요. 현재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세계 거의 기술력 탑 수준에 와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중국과 미국에까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300만 불 수출탑 수상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표창 수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6,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가격은 지난주 수요일과 오늘 이제 거래소 코스닥 값이 다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수출도 많이 되고 요즘 보면 우리나라 인구당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콘택트 렌즈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하나 쓰고 어디 나갈 때나 외출할 때 또 면접 볼 때 또 운동할 때는 렌즈를 쓰고 가는데요.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회사 매출도 아주 좋아요. 회사 다 제가 아까 봤는데 회사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좋고 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3일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60분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16,000원대에서 조정을 주다가 임시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다시 매수가가 들어오면서 거래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는데 1차 목표가는 제가 1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오늘 그 금요일 밤인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요. 1차 16,000원, 2차는 1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향후 비전 등에서 아주 좋은 회사니까 들고 가시고요. 단지 조금 이제 제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상을 본다면 주봉상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전도 있고 뭐 매출도 좋고 하는데 좀 높고요. 월봉상도 조금 꼭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한 5,000원대가 현재 18,000원 한 350% 상승을 했는데 좀 높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모님께서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장이 좀 불안하니까요. 우리 그 사모님께서 사신 가격 16,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오시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한 18,000원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3,7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잘 인지하시고 주말 밤인데 편하게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그 포트 점검인데요. 정재훈 멘토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미리 좀 접수를 좀 받았습니다. 일단 예. 네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예. 대우-AL, 효성, 메커스, 현대중공업, 비중은 각각 10%, 20%, 15%, 20% 이렇게 좀 가지고 계세요. 현금 비중이 약 35% 정도 되시고요. 예, 예. 예, 일단 여기에서 좀 제일 궁금한 종목이라든가 알고 싶으신 그런 내용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 지금 저거 메커스가 최고 궁금하고요. 네네. 그 나머지 이게 지금 현재 중기로 가져가도 네. 될 종목인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예.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중기적인 목적으로 아니 가셨습니까? 저거 효성하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장기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예. 네. 근데 대우하고 저거 메커스는 요거 조금 이제 단기로 가려고 했는데 네. 메커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메커스 저기 좀 최고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일단 그 생각을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일단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끊고 들어보시면 그래 될 것 저거 뭡니까? 같습니다. 요거 정리할 건 정리하라 그거 하고 네. 가져가라 이거 보유냐 정리냐 그거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시청자분께서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 네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대우-AL이라는 기업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대우-AL 여러 가지 고속철도에 대한 테마성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우-AL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슈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속철도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대우-AL 같은 경우라면은요.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좀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작년 2012년도 12월 달 결산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22억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2010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하향을 좀 지속을 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보더라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는 실적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뭔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둘째 치고요. 일단 주가 어느 정도 이슈나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일단 모험을 둘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우-AL은 매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450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고점 부분이거든요. 2,450원 정도면 그러면 약간의 좀 수익권이 계실 겁니다. 한 8% 정도
수익권역이실 것 같은데요. 이때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효성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효성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효성의 스판덱스 부분들에서 글로벌 시장 1위입니다. 여전히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원자재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이라는 기업은 일단 이 종목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매도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늘같이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효성이라는 기업은 일단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시각에는 이 효성이라는 기업이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매수가가 6만 1,000원 부근입니다. 약 한 9% 가까이 9에서 8% 정도 가까이 좀 물려 있는데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목표가는 제가 6만 5천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의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5천원권역이라면 최근에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지지라인대, 즉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5천원으로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1선 부근대가 약 5만 5천원대거든요. 손절가는 5만 4,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이 자리대 이하권역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들 일단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메커스입니다. 일단 이 메커스라는 기업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우선적으로 실적이 나와주지가 않는 기업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쭉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적으로 쭉 내려보시면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실적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이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의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메커스라는 기업도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2,2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200원 정도 때까지는 과거에 형성됐던 박스권 하단권역이거든요.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저항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200원대 라인은 저항 라인대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대에서는 그냥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은 많이 빠진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전히 현대중공업 조선 섹터의 대표 종목 대장주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들 크게 흐름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라면 지수방어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 오늘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은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22만 3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2만 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 자리대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22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삼아 보시고요. 이 자리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네. 그 뭐 손절해서 매도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베팅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성광밴드나 이런 종목군들 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라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수급이 좀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뭐 성광밴드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많이 올라간 주식들 말고 이제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승천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영흥철강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실적에 대한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는데요. BH를 매수가 13,95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앞으로 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이걸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BH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BH에 대해서 그 목표가하고 손절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그 매수가 대비 이제 본전되면은 그냥 던지세요.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본전되면 던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0% 되면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코스닥 지수의 거품이 완전히 빠지는 이런 그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종목을 보더라도 적정 주가는 이미 초월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비교가 안 되겠죠.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해 고점이 이제 봄과 가을에 있었는데 봄이 살짝 더 높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오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예요. 자, 두 번째 볼 게 뭐냐? 바로 IT 부품입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봄에 먼저 고점 찍고 가을에 또 한번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날아갔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현재 코스닥을 올렸던 가장 핵심 업종이 바로 IT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IT 부품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그럼 뭘 보느냐? 자, BH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어때요? 추세적으로 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고점 찍고 가을에 올라갔다가 올해 또 봄에 또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해서 BH라고 하는 종목은 코스닥이 갔다기보다는 IT 부품 업종 전체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올린 거예요. 그 와중에 같이 올라갔는데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IT 부품에 있는 많은 주식들이 다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가 나쁘냐?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 보세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려 7일 연속 음봉입니다. 엄청나거든요. 무려 7일 연속 음봉이에요. 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번에 IT 부품 보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7일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코스닥 지수하고 그 IT 부품하고 똑같냐? IT 부품이 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로 말하면 전기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 만약에 저평가됐다 그러면 제가 지금이라도 모아가자고 하고 싶은데 이미 저평가 단계는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던지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는 게 좋겠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코스닥에서 IT 부품 이 흐름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는 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최명석 멘토께서 직접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 일진머테리얼스 이거 얼마에 몇 프로 정도 사셨습니까? 15,000원에 한 1년 됐는데 100% 샀어요. 아, 근데 선생님 이거 15,000원에 사셨는데 왜 이렇게 예. 많이 사셨어요? 아니 처음에 좀 많이 떨어졌길래 그때 예. 상장하고 좀 있다 그래서 한번 샀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길래 그냥 놔두고 있었죠 뭐. 그러다가 요 근래 지금 10,000원을 계속 지지해주길래 물타기 좀 하려고 좀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오늘 10,000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거 소문 듣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실적이라든가 뭐 확신을 가지고 사신 겁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서 예. 그냥 산 건데 예. 사실은 그때도 보니까 잘은 몰랐는데 그 뭐 자회사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 뭐 실적도 안 좋아지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예. 이제 뭐 회사는 제가 아까 좀 대충 살펴봤는데 좋은 회사인데요. 이제 근데 한 선생님께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여쭤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요새 그냥 간혹 보면은 전기차가 다시 뭐 저기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예. 거기 보면 전기차 뭐 소재 쪽에 그 일을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올라오면은 10,000원쯤에 올라오면 한번 매수를 조금 한번 더 해볼까 하거든요. 아니, 추가 한 번도 매수는 안 안 했거든요. 되고요. 이제 예. 선생님 뜻을 제가 잘 알았고, 예, 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전화 끄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예. 예, 전자장비 관련 회사고요.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그 관련 부분에서 현재 대한민국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회사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이번에 좀 약간 줄였는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유볼도 좋은데 좀 우리 선생님께서 주의하실 것은 이번에 그 셀트리온 사태 봐서 아시겠지만 셀트리온도 바로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코스닥 대장주거든요. 근데 절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100%를 다 사셨고 또 10,000원을 돌파하면은 더 사신다고 했는데 절대 더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 빠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제 일봉을 이 도표를 제가 좀 잠깐 제 도표를 보시면 회사는 제가 살펴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최고 지향하고 인재도 좋은 인재들이 많고요. 차트를 보시다면 지금 사실상 이틀간 많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약간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 수요일 날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뭐 큰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 2달 전부터 어느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보유하시고 들고 가십시오. 단 지금 전기차가 현재 외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기아차에서 좀 어떤 차종에 대해서 스타트를 하고 한다는데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요. 차트상은 일단 들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유는 하실 때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이제 월봉상 봐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편안히 들고 가시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 주식은 12,000원대에 약간 그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앞에 작년 10월 달에 매물대가 한 2달간에 걸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15,000원에 사셨으니까 아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15,000원에 들고 가실 겁니다. 근데 현재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12,000원 정도 오시면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서 뚫고 가면 모를까 여기서 그 조정을 하면 일부 좀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셨으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좀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그 전기차라든가 추세가 좋고 이 주식이 살아나서 15,000원까지 가시면 좀 비중을 일단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하니까 들고 가실 때 만에 하나 이 주식이 현재 9,900원인데요. 9,600원을 깨면은 일부 조금이라도 뭐 절반이라도 먼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서 올라올 때 사신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요즘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요. 9,600원이 깨지면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뭐 다른 종목을 사시든지 아니면 차후 올라올 때 다시 뭐 다시 매수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당 종목은 정재현 멘토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네, 주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요, 대유신소재인데요. 예, 대유신소재요. 예, 매수가가 분할로 했는데 1,330원에 100%가 돼버렸습니다. 1,330원에 100%요? 예, 좀 반등하나 싶어서 들어가서 모으다 보니까 네. 100%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매수하신 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셨어요? 예, 분할 매집을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뭐 손절가는 제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 대신 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네.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중기전, 장기전 언제쯤 될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손절가는 필요가 없고 예, 100% 제가 볼 수익이 때는 네네. 예, 차트로 봐서 손절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중기, 장기로 가서 100%까지 갈 수 있을지 그 기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고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일단 그 부분들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 끊고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대유신 소재, 손절은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대유신 소재 같은 경우 종목을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역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면적인 부분들을 한번 펼쳐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대유신 소재 박영우 회장이 박 대통령의 조카사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의 이 가족분들, 일가 친척에 관련돼 있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대유신 소재 못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유신 소재의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작년 182억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은 상황들이고요. 부채 총계도 좀 상당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이 2013년도에 어느 정도의 영업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돈을 다 갖다 끌어 썼거든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200억, 2011년도에 985억, 2012년도에 452억. 이 플러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요. 돈을 끌어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끌어다 썼다는 건 많지만 올해 약 26억 정도 돈을 줬다, 갚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재무구조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실적 안 좋습니다. 실적 안 좋고 재무구조 안 좋은 종목군들을 굳이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100% 이상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투자 마인드로 오히려 전 투기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목표가는 일단 1255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전 135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 전략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길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선물 서미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상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뉴욕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해서 전일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밤 9시 30분에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지표가 발표됐었는데요. 전일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다우지수가 0.53% 오른 채 3일 만에 반등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지수 선물이 저조한 거래량을 보이면서 일제히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두 지표가 혼조된 결과를 내놓은 직후 상승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만 전주 대비 줄어든 34만 6천 건으로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고용지표가 혼조로 발표되면서 중립적인 해석만을 가능케 한 상황인데요. 지표 호조는 단기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기를 연준의 조기 경기부양책 축소에 대한 시기에 관한 논쟁에 뚜렷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에 의존해왔던 글로벌 증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초반에 유럽 증시는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반전이 됐나요? 예, 지금은 확실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야간 선물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 이상 하락한 251.20으로 출발해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연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금일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간 선물이 마이너스 2.12%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 있었는데요. 지난 6주간의 상승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여파를 이어서 야간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폭을 좀처럼 넓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개인과 더불어서 매도 우위를 보인 데 반해서 야간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과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대선물 서미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전달해 드릴 시간인데요. 현재 그 해외 증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폭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 참 그 반등도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뭐랄까 또 추가 하락도 좀 우려되기도 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재윤 멘토께서 아마 아주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주 시장 반등 나올 겁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5월 29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음봉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월째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금일 121선에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과도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매의 모습까지 좀 나타났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한 번에 또 투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535.75포인트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121선 턱걸이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이 반등은 좀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져보게 된다면 552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뭐 다음 주에 이게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서 552포인트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낙폭,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의 반등 구간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도 삼성전자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급락의 원인은 외국인 쪽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쪽 선물과 현물을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해주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선적으로 선물이 됐든 아니면 현물이 됐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저가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는 적어도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잘라내주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소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흐름들은 1950선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주말은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영성 멘토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은 것 같은데, 네. 편안하게 쉬라 그랬는데, 네.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잘 짜보겠습니다. 제 도표를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거래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초에 2013포인트 같은 게 지금 현재 1923포인트입니다. 뭐 1900포인트 해봤자 23포인트 뭐 외국인 삼성전자 조금만 더 팔면 1900 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했고 지수가 떨어지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장이나 다음 주 수요일쯤 해서 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뭐 단타로 매수를 하시든지 뭐 개별주를 하신다든지 그게 낫지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좀 현금화를 해서 좀 관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현금보다 장이 시장할 때 현금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장이나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좀 멈췄을 때 기관과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때 1900 지지를 확인하고 침착히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전략은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현금을 들고 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는 세 가지 등락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증시, 두 번째가 삼성전자, 세 번째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해외 증시는 일본이나 유럽은 상당히 약하고요. 미국도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21선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 하락 추세로 사실상 접어들었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오늘 폭락하는 거 보셨죠? 무려 45만 주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좋으면은 절대 매도 안 합니다. 현물 매도든 공매도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5만 주 매도했다는 거 하루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7월 말 이후로 지난주까지 무려 21조가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폭탄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추세 나쁘게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했던 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1월 3일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되는 건 당연하고 중기 고점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1월 두 번째 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증시가 가도 한국 안 갈 거라 그랬어요. 디커플링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50만 원에 언제? 바로 12월 있습니다. 150만 원 위아래로 움직이지 절대 계속 날아가는 법 없다. 200만 원 간다는데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가다가 오늘 폭락했잖아요. 그 전망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자, 제가 항상 그랬죠. 61선이 120선 이틀하면 뭐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하시던가 관망하시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기 매매는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6월달 전망과 다음 주 증시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평택촌놈의 강연회가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리게 되겠고요. 강의만 90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황 30분, 종목 추천 30분에서 무려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제가 풀타임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어쨌든 좋은 교육을 시켜드리겠고요. 지수와 종목 선물 많이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